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즌을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좀 해서 저 개인적인 분석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좋은 성과가 있진 못했지만 일단은 뭐 감정적인 걸 다 내려두고요, 현재 상황에서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올바른 선택을 좀 하셔서, 물론 제 말이 100% 정답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또 냉정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또 편입해보시기 좋을 종목들 같이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즌의 일봉 차트입니다. 과거부터 정말 효자라고 많이 이제 불러왔던 우리 시즌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하락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매번 시즌 영상을 녹화할 때마다 정말 흥이 났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번 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시즌 영상을 통해서 저도 많은 또 깨우침을 더 얻게 되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뭐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또 저를 따라오시는 회원님들이 수백 분이 계시는데 제가 뭐 한 종목 때문에 너무 또 침체가 되어 있거나 또 멘탈을 못 잡고 회원님들 손실을 키워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아픔을 다 잊고, 어쨌든 또 앞으로 또 좋은 종목들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VIP 회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좀 한 템포 늦은 경우는 있지만, 경향은 있지만, 거기서라도 손절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쨌든 그동안 손해를 봤던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냉정하게 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보면은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평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기술적으로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만원 정도까지, 20에서 21만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저도 예상은 좀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간에 얼른 잘라낸 겁니다. 여기서라도 얼른 잘라낸 이유가, 더 큰 하락이 좀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반등을 보여주면 다행이지만 더 큰 하락이 나왔을 때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매도를 얼른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라인에서 매도를 좀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른 종목으로 굉장히 또 뭐 엄청난 대폭등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저도 하루에 막 16시간, 17시간씩 이 HTS 들여다보면서 또 좋은 종목 찾고, 리스크가 최대한 적을 수 있는 종목들로 어떻게 좀 수익을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도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런 20만원 언저리의 단가부터는 물론 지금 이제 아래꼬리 만들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악성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사실상 기관 쪽에서, 여의도에서 손을 다 놨습니다. 이 세력들이 정말로 손을 다 놨어요. 여러분들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는 다시 또 반등을 보여주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빠지기 전에 이런 상승폭 대비해서 저점까지만 하더라도 27%가 빠졌어요. 거의 대략 30%가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지금은 한 5조 4천억 원대인데, 그쵸?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빠진 겁니다. 사실상 이게 단순하게 주가가 27만원대에서 21만원으로 빠졌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증발한 규모로 보면요,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이 30%라는 하락이 들고만 있어도 30%면 손실이 굉장할 텐데, 어쨌든 시가총액이 날아간 규모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게 무슨 참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주워 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께 희망 고문도 아니고요, 제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도 아니고요, 저희는 다 손절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그냥 딱 이 시점에서부터 따지고 본다면요, 반등의 여지는 일부 있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왜냐면 12개월 멀티플로 계산을 했을 때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시즌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앞으로 시즌에 1년 동안 벌어들일 돈을 계산을 해보면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12개월 멀티플 PER이 10배밖에 안 됩니다. 단순하게 투자 지표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PER로만 보면, PBR은 또 몇 배가 될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증권사 쪽에서는 30만원 이상대 목표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요,
정말 상위 0.3%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뭐 저렇게 전망치를 좋게 쓰고 뭐라고 할까요? 실적 추정치를 좋게 썼다고 해도 무조건 저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실적이 일단은 그래도 살아는 있어요. 지금 이 실적이 단숨에 한 풀이 꺾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가 되더라도, 왜냐면 4분기까지의 이제 연말 보고서를 내년에 내잖아요. 내년 3월까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적 발표 매 분기마다 거의 마지막 타이밍에 실적 발표를 해요. 끝바지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에 대한 총 실적을 발표를 할 때는 내년 3월 중순에 발표를 한다는 소리죠. 중에서 말 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어쨌든 4분기 실적까지도 그때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뭐 화이자 백신 어쩌고 모더나 백신 어쩌고 핑계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계예요. 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이 타이밍에 차익 실현하자 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우리가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30%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신경 쓰고 돈 날리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13% 15%대 손절 친 거 뭐 그것도 큽니다. 클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복구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은요, 지금 오늘 헬릭스믹스 어제 뭐 상한가 치고 오늘 뭐 또 급등 보였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또 뭐 잔치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뭐 여기서 잡았습니까?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만큼 지금 수익 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헬릭스믹스 들고 있는 분들, 제가 누구 전문가라고는 말 못하지만 6만원대 8만원대부터 계속 물타다가 시즌 제가 갖고 있는 거 이상으로 비중을 실어놓고서 결국에 마이너스 50% 70%까지 가놓고, 그래놓고 이제 바닥에서 상한가 한번 쳐가지고 이렇게 올려봐야 이게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아직도 계좌에 마이너스 50%가 찍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럼 이왕이면 잘라내고 다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을 하는 기업도 아니에요. 실적은 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헬릭스믹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을 실패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빠졌잖아요. 시젠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실적 때문에 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수급에 대한 영향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고,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주가에 영향은 끼쳤지만 실적은 기정사실화라고요. 백신 지금 나왔어요? 진단키트 매출 끊겼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우리가 손실을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잘라내자라는 거예요. 그런 악재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들고 가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왜 저게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어쨌든 반응을 하네? 그러면 대응을 해야죠.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15%가 더 빠졌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15%를 복구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마이너스 30%를 복구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솔직히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그래서 매도를 단행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여서 더 상승을 할지언정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라는 것도 사실 힘들죠. 힘든 구간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에서 바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6%, 7%대에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5%까지 갖고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원님들께도 많이 죄송스럽고 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많이 죄송스럽지만, 여기서라도 잘라내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뭐가 더 복구가 빠르겠냐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 많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시즌을 오래 들고 오거나, 물론 하락하는 거는 지금 며칠 만에 다 하락을 보였지만 사실상 실제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을 생각하면 마냥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내에서 지금 이 금액으로 같이 다시 또 우리가 회전율을 높여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래도 복구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이분 같은 경우는 뭐 600만 원씩 수익을 보고, 물론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복구 못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에 3% 5%씩이라도 꾸준하게, 또 7%씩이라도 이렇게라도 수익을 좀 계속 챙겨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복구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요. 한국파마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12%.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 대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의 수익을 못 챙길 수 있다라는 거, 뭐 아예 못한다? 안 된다? 복구를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여드릴게요라는 약속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매일매일 두 자릿수 수익률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죄송한데 못 드려요. 약속 못 지킵니다. 근데 꾸준하게 더 이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구를 좀 천천히 해보자고요. 시즌으로 힘들었던 분이 있으시면.
그쵸? 저마저도 분위기가 침체돼서 계속 제가 목소리 다운돼서 여러분들께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먼저 멘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항상 등락을 반복하고요. 비중을 무리해서 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람 욕심이 또 좋으면은 한번 또 크게 먹고 싶고,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저 또한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면 좋은 것만 먼저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알았으면 제가 애초부터 강제로라도 무조건 분할로서 이런 데에서라도 매도를 좀 시켜서 리스크를 방지를 해드리는 게 맞았는데, 사실상 여기서 절반 매도는 시켰지만 차라리 이게 절반 매도가 아니라 전량 매도를 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런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복구는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좋은 종목 많으니까 그런 걸로 좀 한번 힘을 내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좋은 종목도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소개를 계속 해드렸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안 왔었을 거예요. 오지 않았을 겁니다만, 이런 것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위아래를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모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가기는 가요.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에 가깝게 잡아보셔라라고 했는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1,300원이네요. 시장이 좀 괜찮으면은 조금 위에서 잡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은 오늘 1,800원 4.3%까지 또 급등을 보여줬고요. 뭐 엄청 초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대한항공, 이거는 우리 VIP님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종목을 어떻게 기술 분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단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22,000원까지밖에 안 빠질 것 같아요. 여기라도 지켜주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던 신성델타테크, 그렇죠? 신성델타테크 이 종목, 그렇죠? 우리 바닥에서부터 잡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결국에 오늘 어떻게 갔습니까? 좋은 이슈 나오고 시간의 상한가 갔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리딩만 따라오셔도 우리가 이 종목으로 손해보고 나온 건 아니니까, 수익을 다 챙기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거 결과론적이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요, 월요일날 바로 즉각 대응하세요. 시초가에 분할로 매도하시고. 그렇죠? 6,15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150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으로 6,910원만 계산하더라도 12.3%입니다. 수수료 떼고 12% 되겠네요. 그렇죠? 복구 안 됩니까? 시즌 마이너스 15% 손절치고,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얘 12% 정도 수익이라고 치고요. 이 녀석 12% 수익이라 치고, 최근에 편입했던 거 대한항공 3% 오늘 매도 또 했죠. 대원제약, 태균케미컬, 광동 이런 거 못해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번에도 깊게 사랑을 좀 하긴 했네요. 제가 총각이라 그런가 봅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시즌을 너무 사랑한 탓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울적하거나 우울해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또 해나가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열려요. 그리고 또 매일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10% 20% 매일마다 급등을 먹여드린다는 약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못 지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또 어떤 그런 빅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끌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건전한 매매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좋은 성과를 한번 같이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이번 주말에 탈탈 털어내시고 좀 새롭게 또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왜냐면 12월 달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1월 달부터 또 새롭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들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편입을 할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픈을 해드리지는 않죠. VIP님들께도 지금은 말씀 안 드립니다. 왜? 또 먼저 사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편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 단단하게 먹으시고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물론 시즌 반등의 여진이 있습니다. 거의 저가 나왔다라고 보지만 사실 모르는 거예요. 결과론적이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시고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롭게 헤쳐나갈 부분들을, 그것만 앞으로 좋은 길만,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뭐 하루 이틀하고 이거를 때려칠 것도 아니고, 또 이 종목이 막말로 뭐 상장 폐지가 간다거나 이런 상황인 것도 아니고, 다른 진짜
다른 회사에서는요, 심지어 진짜 상장 폐지 맞고 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헬릭만 보더라도 제가 아는 이쪽 유사 쪽의 전문가분들도, 전문가 그 있는 회사에서도 벌써 지금 저 종목 마이너스 70%, 80%까지 갔다가 올라온 거예요. 이제 한 15% 올라온 겁니다. 아직도 50%, 60%인데 그런 거랑 비례했을 때 저거 뭐 임상 언제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대감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편입을 할 바에야 우리가 마이너스 10%, 15% 떨궈내고 새롭게 또 편입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가능한 부분인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말에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번 또 다음 주부터 신나게 또 웃으면서 즐겁게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믿고 따라오신 만큼 제가 또 끝까지 한번 또 좋은 성과 안겨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또 어쨌든 가입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입 관련돼서는 더 막 영업적으로 다가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유튜브만 꾸준히 시청을 해주셔도 좋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종목들을 한번 컨트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 문의 주셔도 좋고요. 제가 여기서 영업적으로 막 다가가는 거는 사실 도의적으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니까 아무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 번호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번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입 문의만 관련된 거지 뭐 종목 물어보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입 문의 관련된 것만 번호를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는 거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뭐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대1 종목 상담은 자본시장 법률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정보 안고 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제가 또 다음에 또 우리 진짜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좀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